여자들에 의한 여자들을 위한 우먼 포커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수혜입니다. 우먼 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12월이 앞으로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직 2017년에 이루지 못했던 버킷리스트가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라도 이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럼 우먼 포커스 출발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주위에서 보면 여성분들이 스포츠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하지만 스포츠를 이제 잘 알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르겠다, 접근하고 싶은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먼 포커스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야구도 알고 보면 정말 재밌다 편을 준비했는데요. 야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오늘 저와 함께 야구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소개하기 전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난감하네. 네, 우먼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캐스터 잘 보셨나요? 바로 오늘 제 옆에 나와주신 장용철 캐스터를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용철입니다. IB 스포츠에서 올 시즌 메이저리그 하이라이트를 맡으면서 여러분들을 찾아갔는데요. 이렇게 우먼 포커스에 나와서 되게 오늘 기대되고 여자분들에게 야구에 대한 상식 재밌고 즐겁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리만 들었는데 이렇게 앞에만 보고 이야기를 듣잖아요? 정말 꿀성돼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제가 딱 옆을 보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목소리만큼은 최고예요. 네, 목소리만이라도 최고인 게 어딥니까?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네, IB 스포츠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IB 스포츠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곳인지 한번 시청자분께 알려주세요. 현재 메이저리그 하이라이트 데일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교야구, 그리고 WWE 같이 다양한 콘텐츠로 스포츠 팬들을 찾아뵙고 있는 방송국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야구에 대해서 정말 쉽게 알려주실 텐데요. 네. 우리 야구하면 기본적으로는 캐치볼 정도라도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네, 던지고 그렇죠. 공을 받고 이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죠. 네. 유치원생들도 알 텐데요. 그런데 정말 기본부터 시작해보자 해서 야구란 뭘까요? 라고 질문을 먼저 던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구란 공 받고 공 치고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데 좀 깊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청자분을 네. 너무 무시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을 받고 치고 하는 스포츠가 바로 야구인데요. 9명이서 네. 이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가면서 똑같이 9번을 합니다. 9번을 하는 스포츠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인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9명이서 조직력 있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구기 종목입니다. 네. 팀으로 네. 같이 움직이니까 굉장히 호흡이 좋아야 되는 그렇죠. 바로 구기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야구의 기본 용어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스트라이크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스트라이크는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의미로 설정해 놓은 스트라이크 존 안에 그 공을 넣는다면 스트라이크로 인정이 되고요. 아니면은 타자가 공을 쳤을 때 뒤쪽으로 벗어난 파울이 되면은 스트라이크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 볼도 있죠. 네, 그렇죠. 또 비슷한 개념인데요. 제가 아까 안으로 들어가면 인정이 되면 스트라이크, 벗어나면 볼이 되는 것이 바로 볼이죠. 제가 반려구를 네. 약간 좀 사담을 하자면 제가 반려구를 굉장히 잘해요. 반려구 할 때 그 볼 나오면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냥 갈 수 있잖아요. 볼이 4개가 모이면 볼넷이 되죠. 네. 그렇죠. 야구도 똑같습니다. 1루로 자연스럽게 자동 진출이 획득하죠. 네, 그리고 네. 번트도 있죠. 네, 그렇죠. 번트는 이제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살짝 치는 것이 아니라 배트를 갖다 대서 앞에 있는 주자를 출루시키거나 아니면 본인이 살아나가는 아주 특이한 작전이죠. 그리고 이제 아웃도 네. 아웃을 설명해 주시면 네, 아웃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땅볼 아웃은 수비자가 잡아서 1루로 던졌을 때 그 전에 타자 주자가 1루에 도착하지 못하면 아웃. 그리고 뜬 공 아웃은 공이 위로 떴을 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수비자가 잡으면 아웃.
네, 그 다음에 삼진 아웃이 있는데요. 네. 스트라이크 존으로 투수가 공을 3개를 집어 넣었을 때 타자가 못 치면 삼진 아웃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네. 홈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멀리 던져서 그 관중석 밖으로 던지면 홈런이 맞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넘어갑니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담장 밖으로 공이 넘어갔을 때 바로 홈런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 홈런은 바로 점수로 들어가죠. 저 넘어갑니다 하니까 갑자기 네. 생각이 났는데 네. 그 딱 공이 넘어갈 때 네. 거기 캐스터분이 넘어갑니다 하면서 시원하게 그렇죠. 소리 내주시잖아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를 한번 더 보여드려야 하나요? 네. 네, 한번 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시작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쭉쭉 몰아가는 공. 이 타구는 탐장 넘어갑니다. 오, 저 지금 야구석에 있는 그 관중석에 있는 줄 알았어요. 공 받을 뻔했잖아요. 네, 탐장으로 시원하게 공이 넘어가면 그게 바로 홈런인데 이 짜릿한 맛 때문에 야구를 많은 사람들이 오,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병살타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병살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네.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는 더블 플레이라고 음. 하는데요. 한 번에 아웃 카운트를 2가지를 가져가는 플레이입니다. 앞에 주자가 꼭 한 명이 있어야 하고요. 네. 땅볼 타고 나왔을 때 선행 주자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타자 주자까지 잡아내면 2명의 주자를 잡았기 때문에 아웃 카운트 2개가 인정이 투아웃. 됩니다. 그렇죠. 오, 네. 병살타를 화면에서 볼 때 저는 좀 보는 입장에서 네. 상대 팀이 병살타 딱 당하면 네. 저는 좀 뿌듯하더라고요. 아, 상당히 뿌듯하죠. 만약에 우리가 공격하는 입장이면 팬들은 욕이 나오고요. 오. 수비하는 입장이면 아주 짜릿하게 오. 해냈다 하는 해냈다. 표현을 많이 하죠. 네. 네. 그리고 이닝이 있습니다. 이닝은 뭘까요? 이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번의 공수 교대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마다 한 번 한 번을 이닝이 놓칩니다. 총 9이닝으로 진행이 되죠. 아, 그 9회랑 좀 비슷한 그렇죠. 말이네요. 9회 9이닝.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차이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웃 카운트가 있는데요. 네. 아웃 카운트는 뭐 아웃이 몇 번 당했다 네, 그 그렇죠. 이야기죠. 네. 아웃 카운트는 총 한 회당 3아웃까지 있는데요. 원아웃, 투아웃까지는 공격을 진행할 수 있고요. 3아웃이 되면 공수 교대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혹시 좋아하는 야구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요새 제가 좋아하는 팀이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아서 팬심이 좀 떨어졌어요. 솔직하게 예상이 좀 말씀. 가는데 네, 한화 이글스라고 아마 지금 지켜보시는 많은 한화 팬들 저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야구팀이 10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10팀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가장 사람이 많이 타는 서울팀은 네. 넥센 히어로즈, LG 트윈스 그리고 두산 베어스인데요. 두산과 LG는 잠실홈을 같이 쓰고요. 잠실홈. 그다음에 넥센은 고척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동구장이죠. 오, 그 넥센이 좀 구단주가 좀 비용이 아. 굉장히 높나봐요. 그렇진 않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렇습니까? 구단의 동구장인데 넥센이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름에는 네. 에어컨을 틀어줘요. 오, 굉장히 그래가지고 좋은데요? 제가 잠실에 갔을 때 진짜 더워가지고 야구 맞아요. 보기 정말 힘들었는데 넥센은 그런 걱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넥센이랑 하나랑 딱 경기 걸렸을 때 가면 네. 너무 좋겠네요. 아, 꼭 한번 가보려고요, 진짜. 네, 저는 그럼 그때 넥센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서운하게 아직 좋아하는 팀이 없으신데 굳이 넥센을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한화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좋아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SK, 제가 인천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연고지를 또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인천에 있을 때 또 SK 와이번스가 문학구장이 참 맞아요. 아름답고 좀 멋지다고 유명한데 한번 가보셨나요? 제가 또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뭐죠? SK를 좋아하는데 네. 제가 꼭 야구장을 가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비가 그렇게 와요. 월요일이 야구가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쉬는 그래서 날이죠. 월요일 말고 이제 다른 때 또 가려고 하면 그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3번 정도 취소를 강제로 당했죠. 비가 오니까. 비를 부르는 네, 비를 부르는 박스면 관객이라서 네. 선수들이 좀 힘들다, 지친다 했을 때 제가 딱 한 번 가주면 굉장히 선수들이 좋아하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SK 팀이 연패를 할 때 꼭 네. 야구장 방문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진짜 그때 계획을 네.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네, 그 정말 계획이? 한 번 성공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넥센이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활약을 해주신 박세민께서 저도 한화에 대한 좀 징크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한화는 대전에 있거든요. 오. 대전에 있어서 제가 대학교를 마침 또 대전에서 다니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갔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서 하나를 더 좋아하게 네. 되신 거군요. 아무래도 저도 연고지가 음. 충남 대전이다 보니까 한화 이글스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5개 팀을 말했잖아요. 네. 나머지 팀은 광주의 기아 타이거스, 기아 네, 타이거스. 그리고 대구의 삼성 라이온즈, 그다음 창원 NC 다이노스, 그리고 부산의 롯데 자이언츠가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 빼먹으셨어요. 어디였죠? 수원의 KT 위즈. 아 그렇죠. 제가 신생 신생 구단을 잠시 까먹고 있었네요. 수원의 수원에 2년 연속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KT 위즈인데요. 지금까지는 성적이 좋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맞아요. 아쉬워요. 앞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내년에는 좀 좋은 활약을 해서 KT 위즈의 위상이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치열하게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야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좀 재밌는 사실을 좀 발견을 했어요. 어떤 사실이죠? 기아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아요? 한화입니다. 저는. 제가 잠시 하지만 실수했나요? 저는 한화 팬이 아니라 야구 팬이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럼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의 그 관객 네. 팀을 부르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저희 독수리라고 하지 않나요? 네. 독수리 한마당. 독수리 한마당 그거는 이제 각자 팀마다 다 있을 거예요. 한마당이라는 건 시즌이 끝나고 팬들을 위해서 야구장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 큰 장소를 빌려서 팬 미팅을 진행하거든요. 그 팬미팅. 네, 그것을 이제 한마당이라고 하는데요. 한화 같은 경우는 독수리 한마당, 독수리 한마당. 기아 같은 경우는 호랑이 한마당. 호랑이 가족 한마당. 네, 그렇죠. 이런 굉장히 식으로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선수들이 전혀 의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양현종 선수는 그 호랑이 가족 한마당에서 선미의 가시나를 쳤다가 아주 기사가 한 50개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화제가 되었죠. 저는 그 영상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보시는 게 네. 팬이 아니라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현종 선수. 네, 그렇다면 LG는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쌍둥이이지 않을까요? LG는 네. 러브 페스티벌입니다. 러브 페스티벌이요? 네. 이건 저도 처음 한 사실인데 LG가 아무래도 열성 팬들이 굉장히 많다 맞아요. 보니까 그런 러브라는 단어가 지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롯데는 여러분들이 많은 예측을 하셨다시피 네. 갈매기 갈매기. 마당. 그렇죠. 그 부산 야구장에 가면은 부산 갈매기가 그렇게 팬들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데 사직 야구장을 꼭 한번 야구 팬이라면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부산에 놀러 가면 부산 팀 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부산 갈매기 그 노래가 나오면서 서로 이렇게 얼싸안고 굉장히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다 친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두산은 뭘까요? 두산은 아무래도 베어스다 보니까 곰이지 않을까요? 네, 제가 잠시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귀여운 곰이었나요? 돌돌 귀여운 곰. 곰이었나? 그 친구 이름이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스코트 이름이 들어갔나요 혹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귀여웠던, 되게 웃겼던 네. 이름이었는데 제가 생각이 잘 나지 않네요. 두산은 아무래도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잠실 야구장에서 그 한마당을 진행하는데 여성 팬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남성 팬들조차도 두산 베어스를 자연스럽게 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여성분이 다른 팬을 많으셔서? 좋아하다가 네, 두산 베어스로 갈아탄다고. 음.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두산 베어스에 얼마나 많은 여성 팬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직접 제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야구장을 가다가 네. 직관을 하면서 커플도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야구장 안에는 되게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야구장 데이트 200% 즐기기. 오. 네. 첫 번째 목록입니다. 첫 번째. 응원석. 네, 첫 번째는 응원석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석은 1루와 3루에 위치해 있고요. 네. 보통 홈이 1루, 원정이 3루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응원석에서 치어리더 그리고 응원단장과 함께 응원가를 부르면서 공격 상황에서 소통을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축구 2002년 한일 월드컵도 화제가 됐던 게 응원 문화였잖아요. 맞아요. 야구 야장도 응원 문화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뜨겁죠. 네,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응원가도 부르고 함께 즐기는 것을 하다 보면은 야구를 잘 몰라도 점점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여자친구분과 같이 가신 적 있나요?
예전에 갔던 기억이 있죠. 예, 야구장을 같이 가가지고 응원석에서 같이 신나게 즐겼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추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한 걸 보니까 야구장에서 응원석을 꼭 지켜야 할 필수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팁은 또 네. 있나요? 두 번째 팁은 아무래도 먹거리겠죠. 먹거리. 네, 빠질 수 없죠. 우리가 놀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먹기 위해서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도락이죠, 식도락. 그렇죠, 그렇죠. 먹는 재미가 참 많은데요. 흔히 야구장에서는 치맥이 진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킨과 진리죠. 생맥주를 한 잔 딱 하면은 특히 졌을 때는 화가 나서 먹고 그리고 우리 팀이 기분 이기고 좋아서. 있을 때는 또 기분 신나서 좋아서. 먹게 되니까 그 맛이 두 배가 되거든요. 네. 꼭 야구장에서는 치맥을 꼭 즐겨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푸드코트가 여러 가지 위치에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자주 먹는 분식 그리고 피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준비해 있으니까요. 야구장에서 꼭 한번 맛있는 음식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먹으러 야구장 간다는 말도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야구장에서 가끔 야구를 모르는 친구들은 다 먹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야구장에서 먹으니까 밖에서 먹으니까 정말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삼겹살도 구워 먹고 캠핑도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역시 인천 팬이시다 보니까 SK 문학구장에 유일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바로 삼겹살 캠핑 맞아요. 존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저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는데 삼겹살을 먹으면서 야구를 한번 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인지 저 역시 궁금하네요. 정말 먹다 끝났네요. 먹다 끝나요. 아무래도 진짜 맛있을 것 같고 맛이 두 배가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입장권 챙기기인데요. 입장권은 입장권도 챙기나요? 그걸 왜 챙기나 하는 분들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그걸 왜 챙기지? 하는데 입장권 안에 번호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앞에 이제 커다랗게 전광판이 있잖아요. 네. 그 전광판에 번호를 띄우면 추첨을 통해서 많은 선물도 주니까요. 꼭 입장권을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야구장엔 참 많습니다. 맥주 빨리 마시기. 맥주 빨리 마시기. 그 다음에 뭐 안에서 커플 게임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키스타임. 네, 5회가 끝나면은 키스타임이 꼭 진행되는데 가끔 커플들을 짚어주면 참 좋겠는데 네. 남남 애매한 사이를 또 아. 정해주다 보면은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추억이 쌓여서 꼭 커플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흔히 좀 썸을 타고 계신 그렇죠. 분들은 썸 가서- 타는 단계에서 야구장 데이트를 성공해냈다. 그러면은 커플까지 이어질 확률 맞습니다. 90% 찍어봅니다. 네. 소개팅을 해서 이제 썸을 좀 타는 사람이 생긴다면 꼭 네.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한 가지 이제 개인적인 꿀팁을 알려드리면 오, 둘만의 야구룰까지 정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둘만의 야구룰은 어떤 건가요? 마치 서로 응원을 하는 팀이 다르다면 오늘 삼성이 홈런을 친다. 홈런을 그러면은 야구장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뭐 밥을 산다든지 애프터를 한다든지 그런 약간의 룰을 정한다면은 야구장만 데이트를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점차 생기겠죠. 아,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 야구장을 가시는 분 같아요. 저는 물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지만 여자분들이라면 남성분들이 야구장 데이트를 권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이 있는 거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야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나요? 주변에 혹시 여성분들이 야구장에 많이 가시는 편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네. 전혀 스포츠 아나운서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여자분들이라 하더라도 야구장은 꼭 한번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도 있어요. 네. 지인 중에서 정말 집이 아니라 회사 야구장을 가는 지인분이 있습니다. 이제 실명을 밝혀도 된다고 해서 이현송 씨가 계신데요. 이제 이현송 씨. 인터뷰를 해왔어요. 오늘 그 이현송 씨가 왜 그렇게 야구장에 빠지셨는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야구장을 이렇게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래서 야구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 얘기 어떤지 정말 궁금한데. 궁금하시죠? 네, 얼른 들려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야구에 빠지면 좋은 점을 질문을 했는데요. 네. 야구에 빠지면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죠? 일단 야구는 하루 빼고 매일 하잖아요. 주 6일을 한단 말이죠. 월요일만 네. 쉬고 네. 굳이 그러면 내일 뭐 하지? 오늘 뭐 하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6시 반만 되면 야구가 시작하거든요. 야구 보시면 그게 바로 취미가 되죠.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건전한 취미 생활이 됩니다. 그렇죠. 직관, 집에서 보는 관람을 직관이라고 하죠. 직관을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직관, 야구장에서 보는 관람은 친구들이랑 보는 걸 또 좋아하는 나에게 굉장히 활동적인 취미가 됩니다. 나가서 큰 소리로 응원도 하고 율동도 따라하다 보면 저절로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굉장히 즐겁다고 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건전한 취미 생활이라는 말이 참 와닿는 게 야구는 또 길잖아요. 네, 길다 맞아요. 보니까 그 시간에 정신없이 쏟다 보면은 하루가 참 알차게 보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팁인데요. 학교나 직장 생활에서 여자들과는 아무래도 공통 관심사가 굉장히 많지만 남자들과는 대화할 주제가 몇 가지 없어서 서먹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럴 때 남자들과의 공통적인 얘기, 주제, 야구가 있다면 굉장히 친분도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인맥이 또 이렇게 쌓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의 매일 좋아하는 취미를 즐길 수 있다. 아까 장조 캐스터와 같은 이야기였어요. 퇴근 시간은 경기가 시작한다는 점이 좋아서 매일 출근을 하고 술을 먹고 술을 먹을 경우 네. 하지만 다음날 출근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야구장에서 꼭 치맥을 즐기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해서 치맥을 꼭 먹는 그런 친구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야구가 왜 좋을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우리 장윤철 캐스터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야구가 왜 좋나요? 방금 말했듯이 매일 해서 좋고요. 아, 매일 그 해서. 다음에 야구가 정적인 스포츠라고 오해하시는데 홈런이나 그 다음에 위기 상황을 막아내는 그 순간은 너무나 짜릿하거든요. 그 스릴감이 야구를 좋아하는 매력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야구 팬들은 같은 관심사,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한 이유였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짜릿함인 것 같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괜히 9회말 투아웃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반전의 반전. 그만큼 야구는 다른 스포츠와는 다르게 마지막을 뒤엎는 한 방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야구가 역전이 가장 많은 스포츠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매력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승리할 때의 기쁨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공격과 수비 중에서는 특히 수비를 더 좋아한다고 해요. 좀 특이한데요. 네. 홈런을 이렇게 멋지게 날리는 것보다 센스 있게 그 수비로 상대팀을 막아냈을 때 그걸 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가끔은 진짜 묘기 같은 호수비가 나오면 그 장면을 보고 환호하시는 야구 팬들 정말 많거든요. 저는 그 슬라이딩 하고 나서 딱 잡았을 때 네. 어쩜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몸을 사리지 않고 투혼을 발휘하는 그 맞아요. 모습이 진짜 같은 남자가 봐도 가끔은 섹시하다는 느낌까지 들거든요. 그런데 그 슬라이딩 하는 네. 선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자세라고 해요. 그렇죠. 부상의 위험도 있지만 아무래도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어려움은 이겨내지 않나. 프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하다가 야구에 빠지게 됐는지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당시 남자친구가 야구를 좋아해서 같이 관람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이렇게 빠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친구들과 플레이오프 경기를 관람하다가 엎치락 덮치락하는 이 야구의 스포츠 매력에 빠졌다고 합니다. 마침 또 직관을 가셨는데 명경기가 나와서 야구의 매력에 또 한 명이 추가됐네요. 네, 이 친구는 어떤 팀을 좋아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플레이오프를 보셨다고 하니까 강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두산 베어스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정말요? 두산을 네. 굉장히 좋아해요. 마침 그 앞서 본 플레이오프 경기가 두산이 승리한 경기였다고 해요. 너무나도 인상 깊게 봐서 자연스럽게 두산 팬이 됐거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두산에 몸을 사리지 않고 플레이를 한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두산이 정말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 덕분에 허슬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허슬두요? 네. 허슬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뜻이죠. 네. 허슬 두산. 허슬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너무 웃었는데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네. 이게 방송 용어가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드릴 수 없지만 좀 완화된 표현을 네. 좀 쓸게요.
야구판이 워낙 돌고 도는지라 네. 너 자식이 내 자식이 되고 내 자식이 너 자식이 된다 이런 네.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아.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적을 워낙 아주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그때 자주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선수 누구나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산의 오재원 선수. 아, 오재원 선수 정말 팬 많죠. 네. 수비를 굉장히 잘해서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오재원 선수가 두산의 그 허술두의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한 선수입니다. 허술도. 네, 아무래도 얼마나 파이팅이 배워가네요. 정말 넘치고요. 저는 두산 팬이 아니고 다른 팀의 팬이잖아요. 네. 타팀 팬이 보기에는 가끔은 얄밉고 좀 얄미워요? 좀 진짜 야구 참 치사하게 한다 할 정도로 되게 재치가 있고 같은 팬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오재원 선수죠. 네, 그리고 또 한 선수가 또 있습니다. 네. 국회성 선수인데요. 국회성 선수. 처음에는 스위치 타자인 게 너무 신기해서 네. 주의 깊게 봤는데 홈런을 쳤을 때 너무 시원하게 쳐서 팬이 됐다고 해요. 네. 스위치 타자는 어떤 타자죠? 쉽게 말씀드리면 양손잡이입니다. 보통 오른손 타자, 왼손 타자만 있는데요. 네. 이 국회성이라는 선수는 스위트 타자. 그러니까 양쪽 타석에서 설 수 있는 타자죠. 우리나라에서도 몇 사람 없습니다. 굉장히 스위치 타자로 유명한 선수가 누가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스위치 타자로 성공을 거둔 사례는 없었는데요. 네. 국회성 선수가 두산 팬들이 얼른 터졌으면 좋겠다,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선수 중에 1위로 꼽히는 선수예요. 올 시즌만큼은 국회성 선수가 꼭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연송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올해는 꼭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진짜 두산 팬이 아니지만 저 역시도 국회성 선수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우리 우먼포커스 시청자분을 위해서 야구 직관 팁을 공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앉아서 전화하세요. 제발 배달 옵니다. 배달 오니까 꼭 앉아서 네. 하시고요. 미리 안 사와도 돼요. 위에 가면 편의점 굉장히 많습니다. 통로 자리를 추천할게요. 화장실 갈 때 편합니다. 여성분들한테 이거 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외야에 가면 외야수 선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꼭 외야로 가세요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살짝 본인이 일루 관중석에 응원석에 앉고 싶어 하는 마음을 돌려 말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외야수를 좋아하는 네, 그렇죠. 친구입니다. 사실 두산 외야수가 정말 잘생겼습니다. 네. 저도 한번 잠실구장을 가서 네. 두산 선수들을 좀 봐야겠어요. 얼마나 잘생겼길래 아무래도 장수 캐스터가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정말 잠실을 사용하는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 선수들은 훈남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아마 두 팀의 경기를 보시면 SK에서 갈아타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팬을 좀 바꾸겠네요. 그렇게 되실지도 하다가 몰라요, 정말로. 잠실에서 아주 네. 저를 아주 자주 그렇죠.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좋은 경기로 눈호강이 아니라 선수들의 얼굴을 보고 오. 눈호강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네, 이렇게 저처럼 오늘 우먼포커스를 통해서 야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여성분들이 스포츠 하나를 알면은 남성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신다고 합니다. 네, 맞나요? 맞습니다. 저 역시도 야구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뭔가 같이 보고 싶고, 원래 연애라는 게 같이 하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상대방이 같이 해준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먼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으로 되셨을 겁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야구라는 것들은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로. 네. 근데 이렇게 우먼 포커스에 나와서 여성분들에게 야구의 재미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오늘 정말 유익하고 되게 제 스스로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야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먼포커스는 이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을 위한 여자들을 위한 우먼포커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다시 만나요.